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 12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악을 대표하는 조태섭의 신념과 선을 대표하는 김희우의 신념을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명확하게 비교해 주었죠. 조태섭의 신념이 도드라졌던 장면은 우선 황진용 의원과의 과거 서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조태섭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선 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한마디로 잡아넣을 놈이 나쁜 놈이니 그런 놈에겐 법이 평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반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황진용은 조태섭의 의견을 반대했고 결국 조태섭이 잡아넣으려던 죄인은 윗선에 의해 수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죠. 이때 조태섭은 생각했을 겁니다. 검찰이란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강하다 하더라도 누가 휘두르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단지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조태섭은 이후 김건영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하그룹의 비리를 먹이 삼아 김건영과 거래, 누가 휘두르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무기 대신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부터 조태섭은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왜냐?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도 위아래가 있는 법, 결국 맨 꼭대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런 조태섭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장면이 바로 김건영 병실에서의 독대신. 조태섭은 김건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회장 혼자서만 한다. 즉 사회라는 틀 안에 많은 구성원이 존재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결정권자라는 뜻. 바로 자신이 그 결정권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조태섭의 신념은 대의만을 강조하는 신념인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 완벽한 국가만을 강조하는 자. 그리고 황진용과의 대화에서 보였듯이 그 대의로 가기 위해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신념. 그런데 조태섭의 이런 신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12회에 등장한 분재씬에 있습니다. 조태섭은 김 실장에게 분재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런 말을 하죠. 멀쩡한 몸통에 상처를 내면 하수야. 전체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거든. 균형을 깨는 하나만 잘라내면 돼. 즉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들을 단지 불균형을 이끌어내는 작은 티끌이라 생각, 가차없이 잘라내려는 것. 이렇게 지금까지 조태섭에 의해 죽게 된 모든 것들이 그에겐 생명이 아니라 단지 티끌 혹은 잔가지였던 거죠. 이처럼 조태섭이 원하는 나라는 잡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꽃도 있는 숲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에 맞게 잘 꾸며진 정원 같은 나라. 그래서 그의 신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선을 대변하는 김희우의 신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정의. 부강한 나라니 완벽한 국가니 이런 대의를 품은 신념이 아닌 단순한 정의.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되는 모두가 공평한 세상. 이렇듯 두 사람의 신념이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바로 12회 초반에 등장한 조태섭과 희우의 독대신. 희우는 조태섭에게 김석훈이 네 뒤통수를 노린다며 정보를 가져왔고 조태섭은 그런 희우에게 원하는 것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희우는 이렇게 대답했죠. 없습니다. 조태섭은 의아하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김석훈을 배신하고 내게 온 건 원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이에 희우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배신한 게 아니라 제 신념을 따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두 사람의 신념이 정확히 맞붙는 장면 같았는데요. 희우는 왜 이 대목에서 신념이란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희우는 이때 조태섭에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보이기엔 김석훈을 파는 것이지만 찾아온 진짜 목적은 김석훈을 미끼로 조태섭을 엮어 둘이 싸움을 붙이는 것. 즉 나쁜 놈을 잡는 정의 실현의 과정. 희우의 신념과 일치하죠. 희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심을 얘기했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조태섭은 희우의 신념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더 큰 힘을 위해 자신에게 붙어오는 욕심장이. 이후 조태섭이 김희우가 위험하지 않냐며 신경 쓰던 대사도 결국 그가 정의롭다 생각해서 위험하다 말한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 때문에 김석훈도 파는 놈이니 욕심이 커지면 자신도 위험할까 지켜보겠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 두 선과 악의 싸움은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는 확실히 희우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12회 결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희우는 조태섭에 대한 김석훈의 반발심을 키워서 반도를 치게 하고 이후 김석훈이 반도를 치라고 명령했다는 증거를 들고
조태섭을 찾아가 김석훈이 배신했다 정보를 주죠. 그럼 조태섭은 열이 받아서 김석훈을 칠 것이고 그때 뒤에서 상만이를 이용해 JQ가 무너지면 덥석 물 생각이었는데 12회 마지막 조태섭이 김석훈을 봐주고 되려 JQ를 공격하려던 동부지검장을 친 것 보면 승기는 희우가 아니라 조태섭에게 기운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12회 결말만 놓고 보면 뭔가 희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조태섭이 12회 끝 김석훈을 봐준 건 희우의 계획을 눈치채고 회심의 한 방을 날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었던 거죠. JQ의 사장과 반도의 박대호가 불법 대출로 엮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책, 꾸역꾸역 울며 겨자먹기. 그리고 워낙 조태섭이 강한 듯 보이기에 잘 안 느껴지지만 궁여지책도 처음이 아니죠. 희우가 회기에서 부모님을 구한 덕분에 둘째 아들을 잃었지만 음주사고라 그거 감추는데 급급했고 김찬희를 도와 하하톡을 꿀꺽한 다음 그를 통해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희우가 문성원을 돕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간 것과 마찬가지. 결국 급하게 김찬희를 보내서 꼬리만 간신히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DH머니 박대호와 반도은행을 이용 경매의 신 우용수 할아버지를 대출 이자로 압박해 그가 가진 부동산을 몽땅 쓸어 담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희우가 1회차에서 봤던 정보를 이용 우용수 할아버지를 위험에서 구하고 조태섭에게 갈 1,000억을 할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희우가 검사가 되기 전 조태섭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궁여지책으로 버텼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검사가 된 이유는 말해서 뭐 할까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터진 자료로 많은 사람들이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때도 막 앞마당에 사람 깔아놓고 멋지게 막은 듯 보이지만 결국 궁여지책 급하게 불만 끈 거죠. 또한 김용준을 동영상으로 엮어서 천하 가지려 했다가 김희아가 경영에 뛰어드는 바람에 지분 싸움이 터졌고 그 지분 먹겠다고 난리치다가 JQ하고 엮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김석훈도 봐주게 된 것. 이제 왜 승기가 희우에게 기울어졌는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제 조태섭에게 남은 카드는 김석훈을 총장에 앉히고 JQ가 가진 천하 지분을 꿀꺽 한 다음 천하를 얻고 끝판왕이 되는 것. 그럼 희우는 여기서 어떻게 조태섭을 막게 될까요? 제 생각엔 그동안 희우가 언론과 여론을 잘 이용한 만큼 이번에도 그것들을 활용할 듯한데요. 바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서 황진용 의원과 손을 잡고 김석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JQ 관련 비리, JQ와 반도의 연결성 모든 것을요. 이렇게 되면 김석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희우의 계획대로 JQ도 폭망. 이때 상만이가 꿀꺽 한 다음 천하지분 15%를 지켜 희아를 회장으로 만들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과연 우리의 희우는 조태섭의 면전에 어떤 사이다를 뿌려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하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